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며칠? 5월 1일.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합니다. 자, 5월 달하고 6월 달 강의는 어떻게 나갈까? 아마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3, 4월 달 했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아마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갈 거다. 조금 더 들어간다 아직은. 5, 6월 달까지는. 그러고 이제 7, 8월부터는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5, 6월까지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새로 오신 분 한 분 계시다고 하던데 어디 계시지? 새로 오신 분 한 분? 새로 왔어? 아니야. 자, 새로 오신 분은 조금 벅찰 거예요. 왜냐면 3, 4월 달에 했던 기본 설명들이 일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복습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간 끝날 때마다 한 번 정리, 끝날 때마다 한 번 정리,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넣다 보니까 시간이 앞에 부연 설명하던 걸 줄일 겁니다. 가급적이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뭘 했으면 좋겠다. 3, 4월 달 걸 먼저 수업을 한 번 듣고 오셔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진도 나가는 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3, 4월 달 걸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복습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습을 한번 해오면 수업 따라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3, 4월 달 걸 듣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명들을 생략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빨리빨리 회전력이 조금 빨라져야 돼. 종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던 게 지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가던 대신에 뭐 한다? 한 번 더 중요한 거 짚어주는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책에다가 어디다 해야 돼? 요 책이 기본이야. 강의는 지금 그림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로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왜냐하면 시험장의 문장은 이렇게 단어식으로 돼 있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돼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나잖아.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이걸 봐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도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만 갖고 암기하기는 벅차요. 여러분들이 저같이 실력이 올라가면 그냥 이것만 봐도 단어들이 연결이 다 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단어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마지막은 이걸 봐야 되니까 이번 진도 나가면서도 그림 공법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참조나 돼. 실제는 마지막은 뭐 봐야 된다? 기본서 우리 유학집에 있는 데다 밑줄 칠 건 다 유학집에다 밑줄 치고 암기도 유학집 가지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부동산 공법의 기초에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 옛날에 했었죠? 지금 건너뛰어요. 지금 이거 공법이 뭔지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 다만 간단히 말한다면 공법이란 누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야 니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있잖아. 토지나 건축물 니들 멋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지 말라. 요 땅에다 니 맘대로 건물 짓지 말라. 여기다가 니 멋대로 너무 크게 짓지 말라. 이런 규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 부르고 그럼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법은 몇 개나 있을까?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근데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150개 되는 법률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본다? 6개만 우리 시험으로 보자. 6개 법률을 보자. 그래서 6개 법률이 뭐였었죠? 첫째,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는 총 40문제가 부동산 공법에 출제되는데 그중에 이거 몇 문제? 12문제.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이거 몇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몇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 몇 문제?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만 강의하는 순서는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 다음에 뭐부터 한다? 건축법부터 먼저 강의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법 강의하고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건축법 다음에 주택법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가 먼저 난다? 주택법 7문제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가 그 다음에 납니다. 강의는 바꿔서 하지만 시험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나요.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 마지막 농지법이 마지막 2문제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출제되고 있고 강의 순서는 바꿔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서로 바꿔서 가야 한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우리가 배우는 게 법이니까 뭐에 관한 게 나온다? 법의 체계. 법은 어떻게 됐더냐? 법이 있었죠? 그 중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는데 성문법에는 제일 위에 무슨 법이 있고?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보셔요? 3, 4월달, 3월달에 강의했던 거 초기에 설명했던 때 쭉 설명하는 거 있으니까 그때 봐라. 지금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타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3월달 강의 한 번 더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서 보시라.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해되면 뭐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아셨죠? 요거는 그 정도만 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아니 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뭘 모르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이걸 모르면 뭘 모른다?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법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까 공법이란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뭐한다? 규제하는 법. 이게 공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규제를 누가 한다? 행정청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행정청이 누가 규제하는지 국토교통부장이 규제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규제하는 거지 시장군 수준이 규제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건지를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죠? 제일 위에는 누가 있고 대통령,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행정기관의 장. 요거부터가 출발이야 사실은. 우리 법주문에 읽다 보면 좀 이따 나와. 어떤 때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어떤 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 문장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장하고 협의한다? 중앙행정위원회 장하고 협의한다? 행정위원회 장이 누군지,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누군지 모르면 협의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분하라. 그럼 행정위원회 장 해놓고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둘로 나눠진다. 그럼 어떻게 더 넓은 개념이야? 행정위원회 장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들어있고 그냥 행정위원회 장들이 지방행정위원회 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장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장관들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들 있죠. 다 한마디로 누구라 부른다?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을 말하고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이걸 국가라고 부르자.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은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표현한다.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라자. 원래 학문적 용어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100% 겹치는 게 아니야. 제가 할 때는 한 8, 90%만 겹쳐. 일부 조금 다른 게 있어. 뭐하고 행정위원회장, 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같은 거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그냥 같은 거로 보자. 그래 놓고 이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뭘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다시 둘로 구분된다. 꼭 외워야 돼요. 지방행정위원회장은 누구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그때 광역자치단체장은 또 몇 명 있다? 5명 있다.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5명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이때 시도지사 할 때 시에는 몇 명이 들어간다? 3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 특별자치시장 요 3명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할 때 시라고 부르고 도지사에는 또 몇 명 있다? 2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지사하고 저기 제주 특별자치도사 여기 누구도 들어가 이제 강원도도 들어갈 건데 강원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을 줄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거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든 다음 달부터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라는 게 다음 달 6월 달부터 출범해. 근데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어떤 고유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법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웃기지도 않아. 뭐 다음 달에 할 걸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맨날 싸우기만 하라고 바빠가지고 그죠? 이거 내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누구만 생각하라?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만 일단 생각하고 강원도지사는 아직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일단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하자. 반면에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구청장들이 있죠. 25명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 있다?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다. 저 어디 가보면 어디 옆에
인천광역시가 보면 인천광역시에 구청장들 있죠? 근데 군수도 있다 그랬죠? 누구 있다 그랬어? 내가 언제 웅진군수부터 얘기했어? 강화군수부터 얘기했지. 그죠? 예, 강화군수가 있고 또 누가 있다? 옹진군수.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군수가 2명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도 군수가 있다? 광역시장 밑에도 군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있어요. 어디만 빼고 대전광역시에만 군수가 없어. 거기 구청장만 5명 있어. 나머지 지역은 다 군수들이 있어요. 부산도 있나요? 예, 부산에도 군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미역 나오는 기장군 있죠? 거기도 군수는 있고 인천에는 군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런 군수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누굴 둘 수 있는데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없다 그래서 인원이 작아가지고 원래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야 밑에다 2개의 구를 둘 수 있는데 아직 3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가 없다. 그죠?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할 역할을 누가 할 수밖에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접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지가 직접 구청장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같이 행사한다. 그래서요. 그게 세종시장의 특성이다.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지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구청장이 없어서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반면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다?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 밑에는 다 시장 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다시 둘로 나누자. 누구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장과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된다. 나눠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자들 다 묶고 그럼 구청장, 군수, 여기 구청장 없으니까 시장 군수 이 5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는 몇 명 있다? 5명. 누구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이거 군수 들어가요. 여기는.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는 시장군수들. 이 자들을 시장군수 처한다. 근데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누가 있는데 시장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어. 둘 있죠? 근데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여기 시장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얘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간다 그랬죠? 원래 시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어요. 고유권한은 건 자기의 권한이야.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위에는 도지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시장은 시정 권한이고 도의사는 도의사 권한이지 도의사 시정 권한도 지가 행사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장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고유 권한을 누구한테 다 뺏겨버렸다? 제주도 특별자치도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주도지사라고 했었거든. 특별자치도사라고 하지 않고 도지사. 그때는 시장이 고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면서 제주시장이 갖고 있던 고유 권한을 누가 다 가져가 버렸다? 제주도 도의사가 지가 가져가면서 특별자치도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장은 있긴 있는데 고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여기 시장 속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고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누구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은 제일 위에가 누가 있단다? 장관들. 우리 장관 중에 대표적인 거 국토교통부 장관. 그때 중간 대빵 누가 있죠? 시도사. 쫄따구 대빵 누가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행정청은 위계질서를 갖는다. 가장 위에 누가 있고? 장관들. 그때 특히 우리는 국토교통부장이 있고 그 밑에 이걸 최고대빵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최고대빵, 중간대빵, 시도사, 쫄따구 대빵, 시장군수 구청장 해서 최고대빵, 중간대빵, 쫄따구 대빵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건 위계질서를 갖는다. 그럼 시도사가 더 높다는 얘기야? 국장이 더 높다는 얘기야? 국토부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장하고 누구하고 지금 국토부장이 누구야? 원희룡 장관하고.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야? 원희룡 장관이 더 높은 거야. 형식적으로는 그래. 법체계로는. 근데 실질적 권한은 누가 더 세요? 서울시장은 잠룡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대권 후보라고 불러. 물론 원희룡이도 뭐 대권 후보에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장관은 어차피 2, 3년 하다 끝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연임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10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라 부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계 질서로는 국토교통에 상관이 있어 위에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높다? 이자들의 끝발이 더 세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하고 뭐 할 때는 위에 있는 자한테 찾아가서 뭐 받으라? 승인 받으라 이런 게 참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시도사가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경우도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때는 뭔다? 시도사가 국장과 뭘 한다? 협의하란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법에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시도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면 국토교통한테 승인받아라 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고, 상당수는 대부분은 시도사가 뭘 하려면 위에 있는 국장하고 뭐 할 것? 협의할 것. 그래서 승인받으라는 건 수직적 관계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승인받으러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간다고 표현해. 반면에 협의는 올라가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야, 나랑 이거 하려는데 괜찮을까? 이래도 괜찮을까? 뭐 한다? 그건 협의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건 승인, 옆으로 가는 건 협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도사는 위에 있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법이 자꾸 바뀌면서 다 바뀌었으면 좋은데 일부는 바뀌었고 이제는 안 바뀌었어. 일부는 이제 뭐 한다? 협의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다 바뀔 거야.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고, 일부는 시도사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또 일부는 시도사는 국장한테 협의하라. 국장과 협의하라. 이런 게 법조문에서 둘이 막 같이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게 안 돼 있어. 어떤 때는 승인받아라, 어떤 때는 협의하라. 막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다. 그까지만 정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별 힘 안 들어. 근데 여기다가 제도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 누굴 만들어 놨다? 요거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창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의 체계에서 그렇지 않고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누굴 만들었다?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관할구역의 장에는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줄여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관할구역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이게 관할구역이야. 그럼 관할구역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겠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정한 구역이 돼야 된다.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이게 관할구역 개념입니다. 그럼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대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크기일까? 원래는 광역자치단체 있죠? 이걸 적당한 크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적당하다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렇죠. 적당하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서울특별시가 커요 작아요 했더니 커요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관할구역의 장이니까. 관할구역에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큰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야. 인천광역시 역시 적당하다. 그게 관할구역. 그럼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 있죠? 이건 적당한 거야? 작은 거야? 이건 작은 거야.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은 뭐로 보지 않는다? 관할구역의 개념에 안 들어가. 그거 너무 작아. 어디다? 인천광역시 자체가 관할구역이지, 속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건 작은 거로 봅니다. 그럼 세종시는 뭐로 보죠? 그 자체를 적당한 거로 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볼까요? 너무 크다 그럽니다. 경기도는 진짜로 너무 넓어. 그죠? 저기 연천군부터 저기 평택시까지 한참 내려가잖아.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경기도는 너무 크대. 그래서 도는 안 되겠대. 쪼개자. 뭐로 쪼개지죠? 아까 도를 쪼개니까 뭐로 갈라져? 시, 군으로 나눠지자. 그럼 시장, 군수, 이자들을 관할의 장으로 보지, 도지사는 관할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여기가 어려워. 도지사는 관할의 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 얘들을 관할의 장으로 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뭐로 보죠? 그 자체를 하나의 관할구로 봅니다. 아셨죠? 따라서 관할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 이때 이 군수는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는 관할의 장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반면에 여기 도지사 밑에 있는 가평군, 연평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또 어디에서 가평군 밑에 양평군, 그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뭐로 본다?
관악의 장으로 봅니다. 똑같은 군수인데도 이건 관악의 장으로 보고 이건 관악의 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모여라 해보자. 자, 누구 모여래? 쫄따구 대빵들 모여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오라는 얘기야? 시장군수구청장 오라 이거죠?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와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모여 그랬어.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와야 돼? 구청장이 와야 되죠. 그죠? 왜? 구청장, 여기 구청장이 오니까, 그죠? 서울에서는. 인천에서는 누가 와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오라 그러면 누가 와야 돼? 구청장하고 군수도 가야 돼. 요거 와야 돼. 관악의 장은 아니지만은 누구는 들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군수에는 들어가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강화군수, 옹진군수의 특성, 관악의 장은 아니다. 그러나 뭐에는 들어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그 군수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서울에서는 구청장만 오고 인천에서는 구청장도 오고 군수도 와야 된다. 아셨죠? 반면에 세종시에서는 구청장 없잖아. 오라고 했는데 그 구청장이 없으니까 아까 구청장 역할 누가 한다고 그랬어? 세종시장. 그때 세종시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그라는 그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다? 세종시장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누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 대신 누가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누가 참석해야 돼?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시장 지가 참석해야죠. 이해되죠?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들, 그럼 세종시장들 오라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시장, 대도시장 다 시장이죠? 시장은 수제, 시장에 고개 시장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들은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모여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군수도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요 군수, 이 군수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군수에는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야 된다. 자, 요걸 조심합니다. 반면에 제주도, 자, 시장군수구청장 모여 그랬더니 제주도 도지사 가야 될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가야 될까? 아까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뭐가 없다 그랬어? 고유 권한 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참석할 권한도 없다는 얘기야. 자기 권한이 없으니까 참석해서 할 권한이 없어. 지는 못 가. 그럼 제주시장 대신에 누가 해야 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야? 제주시장 권한 아까 누가 뺏어갔어? 제주도에 뺏어갔죠? 제주도 지가 참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여기 누구도 온다? 세종시장도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써놔도 사실은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거기는 구청장이 없고 여기는 시장이 고유권을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대빵들이 지들이 여기에 참석한다는 거. 아셨죠? 그렇게 법체계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법조문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두 사람이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해오고요. 그냥 무대뿔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머리에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지. 이해를 못하는데 암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왜 여기 특시, 특도가 들어간다? 특시, 특도가 여기 왜 들어간다?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고 제주도는 시장이 고유권을 없기 때문에 대신 지들이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이때 관악의 장에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했는데 여기 모여라 그러면 여기에 군수에 누구는 들어갈까? 광역시장, 광역시에 있는 군수 여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그럼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는 여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여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의 군수하고요. 여기 있는 군수가 다르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이때 군수에는 누구는 안 들어간다?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여기 안 들어가고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만 여기 군수에 들어간다. 왜 그런다 그랬죠? 광역시에서는 군수가 오는 겁니까? 광역시장 지가 모여야 됩니까? 광역시장. 야, 관악의 장들 와 그러면 이제 쫄랑쫄랑 올 거 아니야. 그때는 누가 오죠? 인천에서는 인천 광역시장이 지가 관악의 장이니까 인천시 쫙 이제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놈이 똘랑똘랑 쫓아온다 그랬죠? 누가 쫓아와? 강화군사 옹진군수가 지도 군수랍시고는 쫄랑쫄랑 쫓아옵니다. 그죠? 그럼 인천 광역시장이 그 강화군수 옹진군수 보고 뭐라고 한다 했어? 엠마 너는 왜 따라와 그런다 그랬죠? 그럼 뭐라죠? 아니 여기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들 모이라고 해서 저도 가는 중인데요. 그러면 인천 광역시장에 뭐라 한다? 이 새끼야 네가 관악의 장이냐? 내가 관악의 장이지. 내가 관악이니까 내가 가는 거지. 너는 관악의 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 참석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군수는 누구만 말한다? 도지사 밑에는 군수만 관악의 장이지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이 아니고 관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게 다 시험 문제야. 실제로 좀 이따 보면 그런 내용에 관한 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행정청은 뭐로 나눠진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행정청, 이게 다 행정청을 한마디로 묶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합치면 뭐가 된다? 행정청이라고 한다. 물론 행정청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포함된다고 봐야 돼.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 둘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 하자. 자, 여기까지가 행정조직장 책에도 수십 번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암기하시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 5페이지 보면 수도권 구분해가지고 수도권을 몇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눴죠? 뭐뭐로 나눴어? 크게 가운데는 뭐가 있죠? 과밀억자권역. 교재 5페이지 보세요. 가운데가 과밀억자권역. 저 위쪽하고 밑에를 성장관리권역. 동쪽을 자연보존권역. 그래서 과밀억자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수도권이 어디야? 수도권이란 어디를 말한다? 서울, 경기, 인천. 원래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이 세 군데를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수도권이라 부른다. 그 정도도 뭐 해야 돼?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본론 내용. 첫 번째 무슨 법이 나온다 그랬죠?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고? 12문제. 여러분들 목표는 9문제입니다. 12개 중에 9개는 맞춰야 돼. 가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반드시 이거 정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보다도 이건 포기할 법률이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법률이다. 자, 너무 길어. 원래 약자는 어떻게 됐죠? 국토계획법이라고 돼 있어.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식 법적 약자는, 법에서 쓰는 약자는 국토계획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 우리 강의할 때마다 그냥 국토법, 뭐 국계법, 국이법 뭐 이렇게 쓰는 용어를 쓰는 작자들도 있는데 그런 용어는 쓰지 마. 그냥 뭐라 쓴다? 국토법. 그러니까 이렇게 써. 맨 앞글자만 쓰는 게 난 좋아. 이건 국토법.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자. 나머지들은 중요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유관한 법률. 원래 약자는 뭐다? 국토계획법.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 국토계획법이라고 이렇게 내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러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렇게 신문에 나. 근데 그걸 국기법, 국계법이라고 신문에 나는 경우는 없어. 그런 용어는 안 써. 국토계획법이 정식 약자. 우리는 앞자만 써서 국토법이라고 강의할 때 사용할 거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자, 그럼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의관한 법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전체적인 체계. 이 머릿속에 체계를 넣어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가서 허부적거리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이 체계를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그냥 무대뽀로 외우면 어떻게 되죠? 가다 보면 어디 가서 내가 헤매고 있는지를 몰라. 그럼 뭐 한다?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뒤지고 맙니다.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 단계를 보고 있다. 여기께를 보고 있다. 여기께를 공부한다. 그렇게 하면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원래 용어정의가 법조문에 21개나 나와요. 21개 용어정의가 쫙 나오는데 사실은 용어들이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써먹지 않는 용어들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거의 8, 90%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야.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민법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니까 주워 들은 것들이 있어. 그래도 주워 들은 거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그럼 거기다 뭐 설정한대? 저당권 설정한대. 뭐 저당이란 말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 왜? 대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몰라. 그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그럼 은행에서 거기다 뭐 설정한대? 저당권 설정한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런 용어들에 가서 어느 정도로 주워들어. 근데 이놈의 공법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용어가 아니고 누가 써먹는 거다? 행정청들이 쓰는 용어야. 전부 다 이건 행정청이 쓰는 거야. 아까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한다 그랬죠? 규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규제하는 걸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들이 써먹는 용어거든. 여러분들이 써먹는 용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워낙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공법은요, 용어 정의만 공부해도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만 알아도 공법의 50%는 접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조차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 게 수두룩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용어 정의 돼 있는 분들 몇 분 됐을까? 제가 볼 때는 한 20, 30%밖에 안 될 겁니다. 용어 정의가 그래도 딱 들으면 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그림 속에서 아 이런 상황일 거야. 그게 그려질 정도는 용어 정의는 머릿속에 들어낸다면 한 20, 30%밖에 안 돼. 아직도 7, 80%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정리해야 돼? 용어부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도 모르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 아셨죠? 그래서 용어들 하나씩 본다. 그래서 좀 이따 용어 정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내용은 크게 보면 행정계획하고 요거 개발행위하고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이게 본론 내용의 전부야. 자, 본론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뭐부터 한다고? 행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개발행위 하자 이 뜻이에요.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즉 우리나라 국토에다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 등을 하자 이런 뜻이야.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계획하고 이용, 에 관한 법률이니까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는, 원래는 이용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법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 가진 나라 지금도 길은데. 그래서 이용, 개발, 보존 다 쓰려다 보니까 길으니까 뭐만 썼어? 이용자만 쓰고 개발, 보존자는 빼버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개발과 보존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용, 개발, 보존 중에 이용과 개발과 보존의 또 개념 정의를 보자. 이용과 개발과 보존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용은 현상유지적인 겁니다.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보존은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그죠? 자, 현재 있는 상태로 쓰자. 뭐죠? 이용이야. 이거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자. 뭐죠? 개발이야. 아니야. 여기 손대지 마. 옛날에 없던 상태 그대로 그냥 둬. 뭐죠? 과거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현상지향적인 거, 현상유지, 미래지향적인 거,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인 거. 이게 이용, 개발, 보존이죠. 그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개발입니다. 개발 잘못해버리면 무슨 개발 온다? 난개발.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떻게 제대로 개발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상을 바꿔버리는 거잖아. 더 나은 상태로 바꾸자 했는데 잘못 바꿔버리면 그게 개판이 되니까. 그래서 개발할 때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아까 부동산 공법이란 무슨 법? 규제법이라 그랬잖아. 그걸 규제하는 거야. 야, 너 개발행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뭐 한다? 허가 받고 해. 허가 받으래. 이게 뭐야? 제한이잖아. 그래서 이 개발로 들어가서는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래. 허가 받아라. 요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여기 계획은 크게 몇 가지 계획이 나온다?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크게 뭐뭐 나올까?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좀 이따가 용어 정의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는 크게 계획을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그중에 광역도시계획은 최근에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0.3 정도 난다. 0.3이면 몇 개야? 3년에 한 번 정도 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문제가 나는 게 아니라 0.3문제 정도 난다. 근데 최근에는 한 문제씩 났었어.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래서 둘이 3년 동안 내리 하나 이렇게 매년 하나씩 해서 두 문제씩 최근 3년 내리놨어. 그러니까 기본 계획도 0.3에서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전까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광역도시계획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고 매년 나고 요거는 한 2, 3년에 한 번 꼴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만 정의하면 되죠.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몇 문제 낼까? 보통 5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래서 5문제 중에 둘로 나눠져요. 첫째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수립 내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립 절차에 관한 거, 두 번째 수립 내용에 관한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는 어떻게 수립하고 또 수립할 때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수립하냐, 수립 내용들. 이렇게 둘로 나눠. 이 둘을 합쳐서 평균 몇 문제? 약 5문제. 많을 때는 최대 7문제까지 난 적도 있어요. 12문제 나는 것 중에 여기서만 이 도시군 관리하면 7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는 내용도 많아. 외울 것도 되게 많아 또. 대신 시험 문제도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행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그랬잖아.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지? 허가권자 있어야 되겠죠? 어떤 행위할 때 허가받아야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 무슨 행위할 때 허가받지? 누구한테 허가받지? 어떤 행위할 때 허가받지? 허가받기 위한 기준, 허가 기준. 즉 허가는 아무 때나 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준다거든. 그러니까 허가 기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기준에 맞는 것 같아. 이러이러한 개발행위 하랬더니 뭐 받으래? 허가 받으래. 근데 허가 기준 봤더니 내가 하는 게 허가 기준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들어가죠? 허가 신청서 들어가는 무슨 절차? 허가 절차. 이제 허가 신청서 들어가면서 허가받기 위한 협의 심의 절차 같은 걸 거쳐서 어떻게 허가 내줄까? 허가 절차. 자, 그런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죠? 아저씨,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와보세요.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한지는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현재는 허가인지 불허한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허가의 제한을 한다. 뭐하고 다르다? 불허가 처분하고 다르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기준에 비춰 봤더니 허가 기준에 안 맞아. 당신은 안 돼. 땡 끝이야. 그건 불허가 처분이야. 허가 제한은 불허가 아니야. 불허가 처분이 아니야.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지금 결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즉 허가 기준을 지금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다른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집에 조용히 돌아가 계시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걸 뭐랍니다?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른단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다 끝났어.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중간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대. 이것도 뭐에 관한 거냐? 시골지역 있죠? 무슨 지역? 시골지역.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 그걸 어디는 우리 법률용어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분지역 머리째 맞아서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분지역. 좀 이따가 용도지역이라는 거에서 나중에 나와요. 그 용도지역의 종류에서. 근데 용도지역 중에 녹관농자라는 개발되지 아니한 시골지역. 거기를 요번부터 뭐 한대? 개발을 하겠대. 그럼 잘못 개발하면 무슨 개발이 오죠? 난개발이 오잖아. 그걸 방지역에서 거기다 계획을 수립하겠대. 저 시골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개발하면 난개발이 오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시골지역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계획을 수립할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부른다. 그래서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 여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거 뭐죠? 자, 여기 아까 개발행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대상 개발행위라고 했었는데 원래 허가대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냐? 6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더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건공 형체, 분물 6가지 있어요. 그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랬잖아. 그럼 그런 개발행위 중에 대표적이고 건축물의 건축. 자,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짓자. 아파트 3,000세대를 짓자. 건축물의 건축이란 개발행위죠. 그게 되면 아파트를 3,000세대 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설치해야 돼요?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부터 내야 되죠. 그래야 공사할 거 아니야. 또 도로만 들어가면 돼? 아니야.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들어가야 되죠. 그런 시설. 또 옆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더라. 그걸 한마디로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되면 뭐가 필요한데?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적이 있더라? 곤란한 적이 있어요. 왜요? 이미 여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기존 도로를 봤더니 무슨 도로야? 편도 1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럼 왕복 2차선 도로에 아파트 3,000세대 졌다가는 차량이 몇 대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한 세대당 한 대만 있어도 3,000대가 들어왔잖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중에 반만 쏟아져 나와. 1,500대가 쏟아져 나와. 차선은 몇 차선인데? 2차선. 왕복 2차선이야. 편도 1차선이야. 그러면 여기 차량 나오는데 몇 시간 걸린다?
내가 볼 때 2시간 걸려, 그러면. 그죠? 그게 그렇게 2시간씩 걸려. 이거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기 회사 가기 전에 요금 빠져나가는데 2시간 걸린다? 이런 데다가 아파트 3층에 짓는다, 못 짓는다? 안 되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아파트 짓는 게 우선이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도로부터 넓혀야 돼. 나중에 애들 여기 전화 와, 이제. 그죠? 그럼 부부가 이사 올 때 애들은 고원에 보내놓고 온다? 같이 온다? 그럼 같이 오지 애를 고원 보내놓고 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오면 애가 다닐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학교 있어야 옛날에 다니는 학교로 보내야 돼. 이 근방에 있는 학교로 전화 와야 돼. 전화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도 콩나물실이야. 더 이상 애들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 근데 3,000세대 들어왔을 때 세 가구당 애들 한 명만 있어도 몇 명이 들어나? 1,000명인데 1,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대. 그럼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뭐 가정학습 시켜야지 뭐 어떡할게요? 학교 보내지 말아야지.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학교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럼 도로 넓히면 되고 학교 새로 지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 여기는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들. 개발된 지역이야.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어. 이런 지역이에요. 건물 다 들어차 있어. 그럼 도로 넓히려면, 옆에다 넓히려면, 봐요. 앞에는 우리 현재 도로가 너무 좁대. 도로 넓히재. 그럼 이 건물 두어야 돼, 부셔야 돼? 건물을 철거해야 도로 넓힐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는 건물들 이걸 다 철거한다. 보상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돈이 얼마 들어간다? 2조 5천억. 도로 내는데 들어갈 보상비만 2조 5천억. 여기 학교 질렀더니 5천억. 2조 5천억, 5천억이라는 돈이 A 이름입니까? 아니잖아. 예산이 있어야 돼, 만들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더라, 곤란하더라? 곤란하더라. 그럼 결국은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결국 못 넓혀요. 교통체증 심각한 지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 보면, 그죠? 근데도 도로 넓혀, 못 넓혀? 못 넓히고 있어. 왜요? 자원, 재원이 장난이 아닌 거야. 옛날에 저기 까먹었다. 거기가 용인인가 성남시였나? 용인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1km 도로를 내는데 도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돈은 기억이 안 나. 내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금 있잖아, 금. 금을 갖다가 전부 다 바닥에다 깔으래. 그 1km라는 데다 바닥을 깔 만큼 그 돈이 들어갔대. 1km 도로 만드는데 금으로 다 도로 만드네. 그래서 그걸 금도로라고 해서 금도로. 그 돈을 환산해 보니까 금으로 다 깔아버릴 만큼 돈이 들어간 거야. 왜 그랬을까?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비가 천만원짜리. 왜? 워낙 거기는 건축물들이 높은 것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대로 뒀다가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 여기만 안 되겠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보상비 주고 뭐하자? 도로 넓히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서 막 깠었어. 무슨 놈은 도로 1km 만드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이냐고. 근데 도로가 밀림으로써 그 발생하는 부대비용 있잖아. 여러분들 저기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학교로 시간에 배우죠? 안 배우나? 기회비용. 여기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돈하고 여기 교통량이 빨리 통과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얻어지는 이익하고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빨리 다니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한 게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이익이라는 얘기야. 도로 공사비보다도 오히려 이 교통체증이 풀림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거야. 근데 그 당시는 걔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했지. 왜 돈이 생겼죠? 왜 성남시하고 용인시는 돈이 있었어? 아파트 뒤지게 많이 짓잖아. 그럼 아파트 많이 지면 분양을 하잖아. 분양하면 뭐 받아? 취득세가 부동산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잖아. 그죠? 예, 취득세가 국세야, 지방세야? 취득세가 국세야, 지방세야? 아직도 그거 모르면 심각하다 이건. 예,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는 수입이야, 지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마다 하나 분양할 때마다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분양되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일반 지방자치는 엄두도 못 내는 돈이 들어간 거야. 아셨죠? 금으로 다 깔아야 될 도로니까. 결국은 뭐다?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몇 군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힙니다. 학교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도로 넓힐 수 없어. 학교 더 이상 지을 수 없어.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짓도록 법적으로 그대로 허용해야 돼? 작게 짓게 해야 돼? 작게 짓게. 원래는 법에서 정한 것만큼 지으면 돼. 근데 3,0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안 돼. 여기는 안 되겠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니들은 작게 지어라. 그걸 뭐라 본다? 개발 밀도가 높게 관리한다.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요거야. 자, 두 번째.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뭐 하는 지역일까? 이거는 좀 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뭐 된 지역? 개발된 지역인데 100% 개발한 건 아니란 뜻이야. 다 개발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 하려고?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건설업자가 땅을 보유하고 있던 거야. 주변은 개발은 됐는데 여기 개발되지 않은 땅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녀봐. 그런데 많아. 그죠? 그러면 거기 그냥 개발되지 않은 맨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죠? 사람들이 거기다 뭐 하죠?
예, 상추 심어요. 그죠? 거기다 콩 심고. 왜? 아직 개발 안 됐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들이 저 땅 아깝게 썩고 있잖아. 그럼 그냥 둬야 돼. 가서 뭐라도 심어야 돼. 지들 땅이 아니야. 지들 땅도 아니야. 근데 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다 뭐 하죠? 펜스 쳐. 그러다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경고. 그죠? 이런 거 심지 말라고. 경고. 근데 심어놓으면 심은 사람 거야? 땅 주인 거야? 심은 사람 거예요? 그렇구나. 민법에서 그 판례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건 소유한 사람 게, 그건 땅 주인 게 아니고 심은 사람 거라고. 그 대주도 않는 판례가 그렇게 옛날 벌써 수십 년 전 판례야. 근데 아직도 그게 통용되고 있나 봐. 하여튼 심어놓은 사람들 거야. 그러니까 개발 들어갈 때는 뭐 하죠? 그때는 이제 개발하기 직전에 그런 거 못 심겠고 거기다 완전히 펜스 쳐버리거나 아니면 심어놓으면 바로 가서 그냥 주인한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뽑아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들어갔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그런 거 심고선 그냥 남은 땅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이라고 100% 개발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일부 남아있는데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반 설치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그렇다면 건물 짓는 걸 작게 짓게 하자. 그럼 이 토지주는 열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열받는 거죠. 왜 열받는 거야? 이 사람 잘못 있어 없어? 땅 주인. 원래 3,000세대 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허용된 거잖아. 근데 몇 세대 지으래? 1,500세대. 반으로 줄이래.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규제를 받는 거야? 도로가 부족해서. 학교가 없어서. 그럼 도로 부족하고 학교 없는 게 이 사람 잘못이야? 도로가 부족하고 어떤 새끼 잘못이야? 지방자치단체. 지들이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들이 원래부터 작게 만들었으니까 그 새끼들 잘못이지. 학교 없는 거 누구 잘못이야? 교육청. 지들이 학교 부지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학교 지을 수 있는 땅 좀 확보를 해놨어야지. 지들이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도로도 지들이 안 만들고 학교도 지들이 확보 안 해놓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떠넘긴다? 토지주한테 떠넘기고 있잖아. 이 땅 주인한테. 그 땅 주인 3,000세대 질 걸 1,500세대 지면 이 사람 살으라는 거야? 자살하라는 얘기야? 자살해야죠. 3,000세대 질 때 1,500세대 지면 수익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반으로 줄어드는데 무슨 놈의 돈이 돼 이게. 그 죽으란 소리지. 이거는 법이 참 웃기는 개떡 같은 법이야. 그래서 이 잘못을 원래는 누구 잘못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그 교육청 같은 데서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룬다? 토지주한테 또는 이런 싸가지 없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아셨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밀도 관리구 지정되잖아? 저는 바로 헌법소원 제기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규제. 이거 잘못한 새끼들 얘들인데 얘들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담으라. 나는 이거 잘못된 법이다.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소원 제기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자. 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하는 지역이죠? 이거는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 아니야.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 개발돼서 아직 안 했어. 여기는 건물들이 이렇게 다 들어찼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 안 됐죠? 지금부터 개발하자는 얘기야. 그럼 개발이 안 됐었으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가스 통신시설, 공원, 학교 제대로 들어와 있어? 거의 없어? 없어요. 여기 개발 안 됐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었잖아. 근데 지금부터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도 필요해, 상하수도 필요해, 공원도 필요해, 여러 가지 필요해졌죠? 그거 누구한테 부담시킬까? 그거 개발하는 걸. 너희들도 부담 좀 하래. 개발한 자들. 왜?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비용 좀 일부 부담하라. 일부 부담하래. 전부 부담시키진 않아. 왜? 원래는 도로, 상하수 같은 건 누가 부담해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개발한 자가 부담하래. 우리 법칙 중에 무슨 법칙 있냐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수익자 부담원칙. 이익 보는 자가 네가 비용 좀 부담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발하면서 도로가 필요해졌다니까 특별히 너희들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짓게 되면 아파트 건설 여러분들 분양가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통상 뭐 기반시설 부담하라는 게 거기 들어있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 뭐 들어있어? 학교용지 분담금. 너희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는 너희들도 이 주변에 뭐 질 거? 학교 부지 확보하는 거. 그 비용 너희들도 부담을 해. 왜? 니들 자식 낳았나? 자식 낳잖아. 그랬더니 요새는 뭐라죠? 나 안 낳는데. 이래요. 하도 자식 낳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결혼하거나 어쩌고 해서 살다 보면 아기를 낳게 되시니까 네 아기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네가 낳기 때문에 애가 학교 다녀야 되잖아. 애 없으면 학교 안 다니지만 애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용지는 너희들이 난 애들이 필요한 거니까 너희들도 비용 부담하라.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의 대표적인 거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학교용지만 부담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뭐도 한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뭐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부담하라고 왕창 부담시켜요. 그런 구역을 특별히 뭐란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말 그대로야. 개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도로도 필요하고 상하수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걸 너희들도 일부 비용 좀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이러한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게 본론 내용은 크게 개발이 하는 것들, 행정계획 수립하는 거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들 여기까지가 전부. 자, 이제 마지막 타인의 토지 출입 또는 청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뭐 가끔 한 번씩 나요. 그래서 올해는 내 생각에는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나중에 간단한 것들이니까 나중에 봐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국토위계획이 여러분들 전체적인 체계도다. 아셨죠? 요까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바로 용어 정의부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